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면 30년 뒤 2억 원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S&P 500 ETF의 최근 30년 평균 수익률 연 10%를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총 투자금은 3,600만 원, 수익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ETF를 추천할까요?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30년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ETF 투자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ETF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인 셈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려면 10만 원 넘게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5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KODX 200 ETF는 5만 원대입니다. 이 한 개 상품으로 국내 대표 2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ETF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적은 돈으로 넓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ETF 시장 규모는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15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첫째,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의 연간 수수료가 평균 1%에서 2% 수준인 반면 ETF는 0.1%에서 0.5% 수준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조사 결과입니다. 10년, 20년 투자하면 이 차이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둘째, 투명합니다. ETF는 매일 보유 종목과 비중을 공개합니다.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일반 펀드는 분기에 한번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셋째, 거래가 쉽습니다. 주식처럼 장중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당일 주문해도 다음날 가격이 적용되는 반면 ETF는 지금 보이는 가격으로 즉시 거래됩니다. 한 직장인은 처음엔 개별 주식 투자를 했는데 종목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ETF로 바꾼 뒤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익률은 어떨까요?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S&P 500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담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죠.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최근 30년간 연평균 약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10%가 어느 정도일까요? 매달 1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금은 3,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연 10% 복리 수익률이 적용되면 최종 금액은 약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수익만 1억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미국 주식시장 역사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공동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합니다. 실제로 S&P 이 기업들의 총 순이익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입니다. 이익이 늘면 주가도 따라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둘째, 달러 가치 상승 효과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ETF에 투자하면 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 변동 이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2010년 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습니다. 2025년 현재는 1400원을 넘나듭니다. 15년 사이 약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죠.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미국 ETF 투자는 글로벌 인류 기업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달러 자산을 확보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배당금 재투자의 마법입니다. S&P 500 기업들은 매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을 다시 투자에 사용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하트포드 펀드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배당을 지급한 주식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9.2%였습니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들은 4.3%에 그쳤습니다.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 이유죠. 자, 그렇다면 국내 ETF는 어떨까요?
국내에도 훌륭한 ETF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KODX 200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KODX 200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약 7%입니다. 미국보다는 낮지만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연 2.5%였으니까요. 연 7%로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면 30년 뒤 약 1억 9,700만 원이 됩니다. 총 투자금 3,600만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보다 등락이 심하다는 뜻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는 45%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 S&P 500은 37% 하락했죠. 두 시장 모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 주식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입니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인구는 5천만 명 남짓이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습니다. 애플의 매출 중 미국 내수 비중은 4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국내와 해외 ETF를 적절히 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국내 30%, 미국 50%, 기타 선진국 20% 같은 식이죠. 한 독립재무설계사는 젊은 투자자일수록 해외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시간이 길면 단기 변동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라며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국내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20대 투자자 중 해외 ETF 보유 비율은 6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ETF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TF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인덱스 ETF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S&P 500이나 코덱스 200이 여기 속합니다.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죠.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장기 수익률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일반 투자자에게 S&P 이익 인덱스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둘째, 섹터 ETF입니다. 특정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반도체 ETF, 바이오 ETF, 금융 ETF 같은 것들이죠. 타이거 미국 테크톱센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 10개에만 투자합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수익률이 연평균 20%가 넘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해당 섹터가 부진하면은 손실도 크죠. 2022년 나스닥이 33% 폭락했을 때 테크 섹터 ETF 보유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셋째, 배당 ETF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TIGR, 미국 배당 다우존스, KODX 고배당 같은 상품들이죠. 이 ETF들은 분기마다 또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고배당 ETF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연 3%에서 5% 수준입니다. 은퇴자나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 50대 투자자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합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만 쓰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테마 ETF입니다. 특정 트렌드나 테마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SG, 메타버스, 우주항공,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ETF들은 초고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실패 위험도 큽니다. 2021년 메타버스 열풍 때 관련 ETF가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마 ETF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내로 제한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선택해야 할까요? ETF 선택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운용 규모입니다. 규모가 큰 ETF일수록 안정적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 ETF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규모가 작은 ETF는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개 ETF가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년 평균 30개가 넘는 ETF가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면은 투자금을 돌려받긴 하지만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없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억 원은 넘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거래량이 적으면 매수와 매도호가 차이가 커집니다. 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차이가 크면 매번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추적 오차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추적 오차라고 합니다. 좋은 ETF는 추적 오차가 0.2% 이내입니다. 운용사 홈페이지나 금융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크다는 건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보수, 즉 수수료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당연히 수수료가 낮은 걸 선택해야 합니다. 연 0.1%와 0.5%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20년, 30년 누적되면 수백만 원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합시다. 연 수익률 10%, 투자 기간 30년일 때 수수료가 0.1%면 최종 금액은 약 17억 원입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1%면 약 1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4억 원 차이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자일수록 수수료에 민감해야 합니다. 한 자산운용 전문가는 수수료 0. 몇 퍼센트 차이를 무시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 차이를 만듭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실전 투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ETF 투자를 시작하려면 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10분이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죠. 국내 ETF 투자는 일반 증권 계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해외 ETF 투자에는 해외 주식 계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거죠. 네, 왜 적립식이 좋을까요? 첫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높을 땐 적게 사고 낮을 땐 많이 사게 되니까 자동으로 평균 단가가 내려갑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에 20년간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일시 투자보다 평균 수익률이 2%포인트 높았습니다. 둘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는 이런 고민을 없앱니다. 매달 정해진 날 자동으로 사니까요. 시장이 폭락해도 담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저렴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반등장에서 큰 수익을 거뒀죠. 셋째,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20대 투자자의 평균 월 투자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처음에는 월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 뒤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금액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월 50만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최소 10년 이상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20년, 30년 장기 투자가 이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연구에 따르면 S&P 500에 1년만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본 경우가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였습니다. 즉 단기 투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10년 투자하면은 손실 확률이 6%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20년 이상 투자한 경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위험을 줄여주는 겁니다. 물론 30년은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목표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700만 원, 10년 뒤 1,500만 원, 20년 뒤 5,7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얼마나 모일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5년 뒤에는 약 660만 원이 됩니다. 투자 원금 600만 원의 수익이 60만 원 정도죠. 10년 뒤에는 약 1,570만 원입니다. 원금 1,200만 원의 수익이 370만 원입니다. 20년 뒤에는 약 5,7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2,400만 원의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30년 뒤에는 약 1억 9,700만 원입니다. 원금 3,600만 원의 5배가 넘습니다. 만약 미국 S&P 500처럼 연 10% 수익률이라면 어떨까요? 5년 뒤 약 650만 원, 10년 뒤 약 1,550만 원, 20년 뒤 약 5,600만 원, 30년 뒤 약 1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들이 보이십니까? 네. 초반에는 천천히 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부모님 병원 같은 큰 지출이 생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활비 6개월치는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예적금이나 CMA 같은 안전자산의 말입니다. 둘째, 당일 목표 자금과 장기 투자 자금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3년 안에 쓸 돈은 ETF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셋째, 금액을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생활에 부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재무상담사는 월급의 10%를 투자 목표로 잡으면 적당합니다. 무리해서 30%, 50% 투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ETF 투자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을까요? ETF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단기 매매의 유혹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타 매매를 시도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식이죠. 하지만 이건 ETF 투자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분석에 따르면 ETF를 1년 미만 보유한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였습니다. 반면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는 평균 플러스 40% 수익을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 비용입니다.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나갑니다. 1년에 10번 거래하면 수수료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한 전업 투자자는 ETF로 단타 치다가 1년 만에 원금의 20%를 날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플러스였을 텐데요. 라고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 지수의 2배 또는 3배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쿄덱스 레버리지, 쿄덱스 인버스 같은 것들이죠. 겉보기엔 매력적입니다. 자, 시장이 10% 오르면 20% 수익이니까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10% 떨어지면 20% 손실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 때문에 오히려 원래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금융감독원도 레버리지 ETF는 단기 거래용이며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피는 약 10%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도한 분산입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서 수십 개 ETF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ETF 자체가 이미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S&P 500 ETF 하나면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스닥 ETF, 러셀 ETF, 이 다우존스 ETF를 다 사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 투자가 됩니다. 결국 관리만 복잡해지고 수수료만 더 나갑니다. 자, 전문가들은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ETF 조합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폭락장에서의 패닉 셀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만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손실을 확정하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고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손실을 확정한 사람들은 회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아무 손해가 없었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폭락 후 항상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1987년 블랙먼데이 모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폭락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한 70대 투자자는 40년 넘게 투자하면서 여러 번 폭락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담담합니다. 폭락은 지나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TF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찍 시작했습니다. 2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의 최종 자산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만들어주니까요. 둘째, 꾸준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타이밍을 재지 않았습니다. 셋째,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복잡한 상품보다는 S&P 500 같은 검증된 인덱스 ETF에 집중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으로 2억 원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1년 뒤에 시작하면 1년치 복리를 놓칩니다. 10년 뒤에 시작하면 10년치 기회를 잃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1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ETF 투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 경제와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데 베팅하는 겁니다. 지난 100년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투자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리고 노후에 얼마나 필요한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제와 재테크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